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호영 도의원 후보자에게 듣는다. 지역구가 제2선거구. 예, 제2선거구의 김호영 후보자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기자회견 한번 하셨을 때 한번 뵙고 이제 처음인데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김호영 후보자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도의원 출마를 마음 먹게 됐고, 또 도의원 후보자로서 이제 그 차후에 이제 도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공약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음 먹게 되시는 것도 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의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네. 저도 뭐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았죠. 네. 근데 많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자원봉사 겸 신당 창당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서울도 올라가고 창당 과정을 지켜봤고 중앙당 발기인까지 됐죠. 네. 동기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도의원에 이제 이번에 공천 되셔가지고 현장 다녀보시니까 어떤 뭐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것도 내용도 있고, 또 후보자님이 생각하셨던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했던 정치와 현장에서의 정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다녀보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속에 이제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러는데 나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자기 삶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려 이 선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동기가 된 거죠. 그 실질적인 공약을 좀 또 표방하신다고 얘기했던 예. 평상시도 이제 보면은 주민 위주의 뭐 어떤 생활 위주의 공약. 평상시도 보면은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게 거의 어떻게와 왜라는 공약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훌륭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다 구호 자체가 벽보에 보면은 다들 행복도시가 됐고 통 큰 시장이 됐고 이런 식으로다가 통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느끼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원래 선거에 임한다면은 임하는 자세가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다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데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후보자라면은 체크해서 공보물에 쓰고 주민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큰 길 닦고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하고 통일을 논하고 이러는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치 하시는 분이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정치가 불신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들의 눈높이하고 틀리다는 거죠. 시민들은 내 삶이 각박한데 일자리가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살기가 빡빡하잖아요.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쪼개서 쓰면은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안중에 안 두고 거창하고 큰 것만 얘기를 하는 이 정치권이 저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다가 저는 처음부터 생활정치라는 개념도 주민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실제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남자분들은 좀 많이 일을 일터에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만 하시고, 주부들, 갓 결혼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30대, 40대 가정 살림을 꾸리는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이 실제 공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를 좀 낮춰보자. 호황되게 하지 말고 좀 누수되는 부분 같은 거 좀 체크하고 이런 식이죠. 종기 단독주택
그리고 그것도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실질적인 거. 예,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결국은 좀 잘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료비라든지 뭐 생활 여건이 정주 여건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시민들의 70~8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고 또 거기는 집단으로 다 공급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 같은 게 적게 들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요소는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이입 비용이 400에서 500만 원이 한 가구당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다가 공급하는 회사와 이런 걸 갖다가 도에서 좀 관리를 한다면 도에서 이제 도시가스 공사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계획만 짠다면은 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제천 겨울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연료비 같은 거 아주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한 세 번째 공약은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시내버스를 무료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례는 이제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내버스 시골에 지금 다니는 시내버스들이 거의 시청에서 그 지급되는 공영버스 개념으로 준공영제거든요. 그 수산, 독산 뭐 예. 이렇게 주민들이 그쪽 지역구가 또 예. 많으시니까. 근데 뭐 전액 무료하니까 아니요.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한 거고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다가 시골에서 나오는 버스를 한번 기자님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노인분들 병원에 오시냐고 4명, 5명 뭐 이 정도 타고 나오시고 근데 그분들은 결국 시에서 그 무료 보조도 예, 그 저기 뭐야 노인분들 그 타시는 그런 뭐 무료 소비창고 같은 거 일정 지급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보조금 주고 버스 사주고 노인분들 다 대주고 그럼 그거는 결국은 무료화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제 디테일하게 원가 분석 같은 거를 해보면은 뭔가 누수요인이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그렇고 이제 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동기가 지금 한수명 같은 경우에 충주하고 제천하고의 접경지대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관공서유를 볼 때는 거의 다가 제천 그러니까 제천 시내로 들어오지만 충주라든지 생활권으로 나갈 때는 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4,600원 정도가 편도 들어갑니다. 그럼 왕복으로 하면 10,000원을 낸다고요. 그런데 버스를 거의 이용하는 인구는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라고요. 그분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걸 타는데 충주 가는 게 10,000원. 예, 4,300원 이래가지고 버스가 아니면 직행버스로 가는 거. 시내버스가요. 시내버스가 그래 비싸요? 예. 그럼 5,000원. 그럼 아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도로에서 틀리다 접경지대 예, 이쪽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노인분들이 어떤 뭐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러는 거에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네요. 예, 예, 내용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거는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와 충주시 어떤 뭐 조금만 보조금 같은 거 조정을 한다면 그분들이 쉽게 병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다 도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예. 도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안들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됐고 꼭 무료화 예산이 많이 들 거다.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선행에서 그 시내버스 체계나 이런 거는 제 가족 중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 손만 본다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는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신안군하고 뭐 그 중국의 청도시 같은 경우에 이걸 접목을 해서 상당히 그 효과를 본 적이 있죠. 괜찮습니다. 뭐 잠깐 뭐 원래 자연스럽게 안 되는. 네.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뭐 크게 보면은 시내버스를 무료해가지고 뭐 제천역서부터 청풍 들어가는 버스가 만약에 무료된다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을 할 거고 다니다 보면 수산, 한수, 덕산에도 거의 시내버스 타고
대학생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요즘 많습니다. 제천으로 들어오는. 아니, 제천역에 내려서 들어와가지고 등산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많고. 아무튼 그 공영버스 부분에서는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예. 이제 이렇게. 개혁보다는 지금 있는 거에 효율성을 효율성도 높여라. 그런 게 이제 주민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기자님은 한 달에 통신료 얼마 나옵니까? 저는 뭐 많이 쓰면은 10만 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냐고 데이터 통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통화료보다도. 근데 이제 뭐 저희 나이 또래 되면은 그런 건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 대중이 과거에는 엔겔기수로 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그 식대가 얼마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선진국이 아니냐를 했는데 지금은 통신료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뭐 2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그냥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 한번 가족들 뭐 다 나가는 해보다면 뭐 1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면은 이거는 생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된다 이거죠. 여기 도 차원에서 뭐 어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KT에 다니는 그 기술직 분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눠봤죠. 근데 이제 서울 같으면 지하철이라든지 큰 공원 중심 뭐 도심 가운데에서는 그 개방형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데이터 통신 요금을 줄이는 거죠. 개방형 와이프. 네, 개방형 와이파이를 집에 보면 와이파이 작은 거 해가지고 반경 몇 미터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로 공유가 돼서 무료 통화가 되죠. 그 와이파이 안에. 그 와이파이를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조금 광대역으로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그 가로등 같은 데다가 개방형 와이파이를 갖다가 예산, 만약에 시 예산이 없다면 도 예산이라도 좀 따다가 기계를 설치하면은 시내 중심권이라든지 늘 생활하는 공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통신료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런 게 실질적인 생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몰랐던 부분은 많이 배웠어요. 저기 후원 궁금한 점은 이제 포괄적인 질문인데. 후원이 평상시에 이제 제천이 발전하려면 제천 사랑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제 지역 발전을 포괄적이지만 한 개 정도 해가지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참 이런 부분이 제천이 좀 뒤떨어졌지만 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적인 부분이 그냥 지역 제가 평상시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거든요. 제천이 아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지방 중소도시가 거의 다 나와 다르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개성은 인정 안 한다. 우리 흔한 얘기로다가 그 사람은 칼라가 어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색깔 어떤 그 사람 개성,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걸 좀 좋게 평가해 주는 긍정적인. 서로 수용하고 보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가 지금 뭐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니면서 보지만. 뭐 근원적인 문제는 그런 거죠.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내가 조금 진보적인 색깔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다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나가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게 전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사회가 돼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는 외지에서 무슨 기업이 들어왔다든지 외지에 사는 사람이 귀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받아들여서 빨리 적응하게. 적응하고 도와줘야죠. 그게 이제 제 공약에 또 있겠지만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도서관이죠. 그건 뭐 영국에서 이제 처음 발상한 제도인데 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도서관. 그러니까 제가 책이 되고 기자님이 책이 되고 농부도 책이 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의 지식을.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흔히 내가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 김호영이라는 책, 최정웅이라는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나는 일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이 난다. 그럼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최정웅 기자를 갖다가 해서 내가 기자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필요한 걸 묻고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거든요. 다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럼요. 보이는 세탁소 하는 아저씨도 될 수 있고, 농부도 될 수 있고, 목공도 될 수 있고, 집안에서 찌개를 잘 끓이는 아줌마도 될 수 있고, 김치찌개 하는 법도 배우고. 예. 그런 식으로다가 흔히 얘기하는 독거노인도 많고 그러는데 매일 요리 교육장에 가가지고 그걸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어떤 착한 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재능 기부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역에. 근데 그걸 구체화해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다라는 거죠. 그 슈퍼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색만 해도. 예. 연락처도 뭐, 예.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예. 핸드폰 번호 예. 그때 오픈해놓고. 예. 전화입니다. 저는 휴먼 라이브 인간 도서관에서 저 검색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아니, 어떤 책을 그 일요일날 시간을 빌려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시간에 제가 그 책을 빌려보고 싶습니다. 사람 책을. 예, 당신의 지식을. 예, 그럼 서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도와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서로 아무리 뭐랄까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그 인생 자체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의 인생을 빌려보는 게 휴먼 라이브러리, 인간 도서관입니다. 네, 그런 또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시범으로 해서. 지금 이게 크게 못해도. 지금 이게 노원구에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 모방해서. 아니요, 모방보다는 이제 제가 시행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요. 예, 지식인 위주로 된다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게 난 내가 이런 지식을 여기 등재할 수 있을까라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학력 뭐로 다 떠나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여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삶의 노하우. 예. 삶의 노하우. 폭발적이죠. 하다못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사 짓는 방법 몰라가지고 1년이면 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웃사회에서 도와주고 뭐 농사 짓는 방법, 뭐 과일 따는 방법 뭐 이런 걸 알려준다라면은 이 사회가 우리 제천 자체가 상당히 그 아름다운 제천이 될 수 있다는 쉽게 게 예를 들면 그물로 치면 빵꾸 나지 않는 그물. 어떤 그렇죠. 탄탄하게 이어지는 어떤 사람 인간의 구성. 예. 그런 어떤. 아이고 오늘 참 이렇게 바쁘신데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20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 더 뭐 모두 발언 한번 해주시죠. 뭐 주민들에게 드리는. 아니 모두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뭐 김호영.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처음 그 정치를 해보겠다,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은 또 뭐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모한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삶이 그렇고 우리 정치가 그렇고 일상,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그 김호영 새정치민주연합 김호영 도의원 후보자에게 듣는 날 좋은 시간 내주신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